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게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항상 알아서 잘하는 아이였고 부모님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 고민은 밤새 들어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속내기는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쉬는 날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불안함이 늘 따라다닙니다. 주변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어른스러워? 네가 철이 제일 들었다고. 하지만 심리학은 말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순간에 어린 시절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아주 조용히 아이이기를 포기하며 자라납니다. 아무도 이제 네가 어른이 되어야 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을 뿐입니다. 우리 집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사람이 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것은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린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애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눈치와 조기 부모화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철이 일찍 들었다는 말은 사실 눈치가 빠르다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집에 불화가 생겼을 때, 어떤 아이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집안의 공기를 읽습니다. 밥상 앞에서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학원 끊고 싶다는 말을 혼자 삼킵니다. 엄마 아빠의 한숨이 조금 줄어드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입니다. 그레고리 저코빅은 이 현상을 부모화라고 불렀습니다. 돌봄을 받아야 할 아이가 오히려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새 운동화가 갖고 싶어도 혼자 삼킵니다. 피곤해도 나 힘들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이 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지우는 법을 너무 이른 나이에 배운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너무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두 번째 이야기, 맞이 컴플렉스입니다. 꼭 첫째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심리적 장남, 장녀 역할을 강요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가 형이잖아, 참아. 누나니까 양보해야지. 넌 어른스러우니까 괜찮잖아. 이 말들은 아이의 뇌에 아주 강력한 공식을 새겨놨습니다. 내 감정보다 타인의 요구가 먼저다. 발달 심리학적으로 아이는 떼를 쓰고 거절당하고 화를 내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너무 자주 양보를 강요받은 아이들은 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들은 직장에서 불합리한 업무를 받아도 거절하지 못하고 연인이 선을 넘어도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배려심 넘치고 성숙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 같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수능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립된 독립심입니다. 이들은 학창시절 내내 알아서 잘하는 아이로 불렸습니다. 숙제도 진학 준비도 심지어 아플 때조차 혼자 해결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왜냐고요?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힘들면 집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타인에게 기대는 능력 자체를 잃게 만듭니다. 성인이 된 이들은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몸이 아파도 도와달라는 세 글자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남에게 기대는 것 자체가 민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독립심은 자신감이나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기대받자 실망만 한다는 깊은 곳에서 올라온 불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독립심은 건강한 자립이 아니라 타인의 지지를 믿지 못해 선택한 외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그 외로움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들이 절대로 먼저 꺼내지 않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이들은 가만히 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넷플릭스를 보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왜 그럴까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란 이들은 뭔가를 계속 해내야 하면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쉬는 것은 도태되는 것이고 뒤처지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더 깊은 이유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 뒤에 꼭 무슨 일이 터졌던 경험이 있다면 이들의 신경계는 휴식 이콜 폭풍 전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몸은 쉬어도 마음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신경유학적으로 이것은 만성 과각성 상태입니다. 뇌가 위협이 없어도 위협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냥 쉬어 라는 말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그냥 물에 뛰어들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5번째 이야기, 방어적 공감입니다. 일찍 철이 든 사람들의 가장 아이러니한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기가 막히게 잘 읽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늘 훌륭한 상담가 역할을 합니다. 힘든 사람 옆에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감정은 누구에게도 잘 털어놓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너는 어때? 괜찮아? 라고 물으면 반사적으로 나는 괜찮아 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은 마음을 내어줬다가 상처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면서도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합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경계 안으로 깊이 들어와 위로하려 하면 강한 거부감이나 어색함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나는 위로를 받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그것은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위로받는 경험이 너무 낯설기 때문입니다. 돌봄을 주는 역할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렸다면 심리학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성격이 꼬인 것도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많은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의 뇌와 마음이 최선을 다해 적응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부드러움보다 단단함을 먼저 배웠고 안전함보다 책임감을 먼저 짊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능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 그리고 그냥 아이답게 뒹굴 수 있었던 시간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치유란 억지로 유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란 이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잠시 쉬어가도 안전하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어린 아이가 감당해야 할 무게보다 훨씬 더 큰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배낭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말 못할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이 대신 말을 건네줄 수 있을 겁니다.